안녕하세요. 포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3월 26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포타임의 독일의 한 시사평론가인 기자가 오늘 엄청난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밝힌 바에 의하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종의 과잉된 놀이에 불과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실제적으로 글로벌리즘에 반대하는 국가 주권주의를 표방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허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러시아 푸틴의 그간의 경로를 보면 그는 실제적으로 뉴월드 오더 신봉자이기도 한 헨리 키신저와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하며 그것보다 더한 증거로는 그가 글로벌리스트 뉴월드 오더의 심벌에 가까운 로스차일드 가문의 은행 업무를 러시아에서 한 번도 쫓아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또한 그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하여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실제적으로 꼭두각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자마자 우크라이나 자체를 미국 생물화학연구소 허브로 만들었으며 또한 뉴월드 오더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감시 체제 국가로 전환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해당하는 새로운 DIIA라고 하는 국가가 만든 앱을 사용하여 약 51개의 국가에 있는 모든 서류를 그 한 개 앱에 로딩을 할 수 있게 하였고 또한 백신 패스포드를 만드는 시민들에게는 받고 있는 월급의 10%를 더 주는 보너스 제도도 시행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선이 밀리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러시아가 도시에는 절대로 진입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에 반격하는 척하지만은 러시아 군대를 국경 밖으로 몰아내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긴장만 조성하고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의 평론은 바로 이러한 모든 정황을 돌이켜볼 때는 이것은 짜여진 각본에 의한 세계대전의 희극놀이에 불과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그는 젤렌스키가 지난해 WEF 즉 세계경제포럼이라고 하고 또는 저희가 다보스 포럼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 슈밥의 연사로 초청이 되어 가서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계속하면서 연설을 하였습니다. 뉴노멀은 뉴월드 오더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레이트 리셋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이 벨기에 브뤼셀 나토 정상회담에서 미군은 우크라이나에 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 바이든은 폴란드에 전진 배치되고 있는 미군 기지로 날아갔는데 그 기지에선 또 딴 소리를 합니다. 미군 장병들을 모아놓고 하는 연설에서 그는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하였을 때는 아마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실상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군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는 간접적인 시사이기도 합니다. 불과 하루 사이에 앞뒤가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군 최고 지휘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변호사인 알리나 하바가 다음 주에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오늘 뉴스맥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녀는 역사적으로 가장 정치를 잘했던 대통령을 엉터리 탄핵으로 몰아내었던 많은 FBI와 또 오바마 정부의 강요들에 대하여 앞으로 그들은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회 수사 기록이 필요한 행정부서의 문서기록 보존을 요청하였던 데릭 아사 의원의 그 청구서에는 백악관의 2명의 관리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런 크레인 비서실장과 젠 사키 대변인입니다. 데릭 아사 의원은 의회 조사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헌터 바이든 노트북에 관하여 당신들이 공모하였던 증거를 삭제하거나 파괴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뉴욕타임즈가 느닷없이 1년 반이나 지나서 헌터 바이든 노트북이 진짜라고 하면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오바마를 듣기 위한 수책이라고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릴랜드주에서 민주당이 주도하였던 선거구 변경인 게르맨더링이 담당 판사였던 린 베타그리아 판사에 의해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게르맨더링을 하지 못하고 옛날 선거구 그대로 투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최근에 선거 전략이 바로 이 게르맨더링을 사용하여 선거구 변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화당이 벌써 한 구역을 잃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공화당이 5석이 하원에서 모자라고 있는데 이 게르맨더링 때문에 지금 6석이 되었고 또한 개를 죽인 2사건에서 만약에 게르맨더링이 승인이 된다고 하면 일단은 공화당이 8석이 적은 입장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 특히 동성 좌파들이 연좌대모를 할 때 꼭 찾아가는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치크필레라고 하는 유명한 패스트푸드 체인점입니다.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한 치크필레가 이 좌파들이
선전선동으로 하고 있는 지구보존 환경활동에 실제적으로 좌파들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취필레 발표에 따르면 취필레가 다링 인그리디언이라고 하는 쓰레기 수거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링 인그리디언트는 바로 사용되어진 폐기름들을 사용하여 재생 가능한 운송연료로 전환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많은 돈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그 회사의 설립 목적과 같이 돈을 아끼지 않고 지구 환경 정화 차원에서 그 돈을 투자하여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또한 1984년도 윈샵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자선단체를 설립을 하여 미국 내 많은 학생들이 점심을 먹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워하며 무상으로 자기 회사의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브라스카주 공화당 하원 의원인 제프 폴튼베리가 지금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FBI 수사 도중에 몇 가지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며 의원으로서 도덕적으로 정직하지 못하고 하면 낸시 펠로시가 사퇴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입장에는 당연히 민주당 의원님으로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공화당에서도 지금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케빈 맥카티도 여기에 동조하여 사임을 하라고 압박을 하고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점이 여기서 바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인 에릭 스왈웰은 바로 낸시 펠로시의 진돗개입니다. 중국 간첩인 여자와 2년을 동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그 에릭 스왈웰을 지금 하원정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하나 다수의 힘을 가지고 2년 동안 막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케빈 맥카티는 지금 이것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고 기소된 상황에서 벌써 꼬리 자르기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악착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예 후한무치하게 자기 편은 무조건 일단 보호하고 봅니다. 공화당은 자기 편이 자기에게 해가 된다고 하면 무조건 잘라내고 봅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결속력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텍사스주 민주당 하원 팔맨 벨라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 의정 생활을 그만두고 몇 주 안으로 워싱턴 DC에 있는 에킹건프라는 법률 회사에 일을 하러 간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직 의원입니다. 아직 내년 3월 취임까지는 1년이 남아있는데 자기가 재선이 될 확률이 없으니 내년 3월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재빨리 법률 회사에 취직을 하여 옮겨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에 대하여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임은 있어야죠. 1년 동안 의정 생활을 공백으로 남기고 가겠다니 이게 오늘날 미국 정치인들의 현 주소입니다. 물론 자기는 법률회사에 취직을 한 다음에 모든 찬반 투표에 있어서 컨퍼런스 콜로 yes or no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들을 대표하는 의원이 좀 무책임한 행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은 폴란드를 방문하여 우크라이나 국경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난민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들어오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375만 명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사전에 탈출한 사람까지 하면 7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구의 6분의 1이 벌써 피난길에 올랐다는 소리입니다. 현지 특파원들의 보도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재력이 있고 지도층들은 벌써 일찌감치 전쟁이 나기 전에 다 탈출을 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조 바이든이 폴란드에서 남의 나라 국경을 걱정하고 있을 때 미국의 국경은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CBP 즉 국경수비대 발표에 의하면 지난 1, 2월 동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긴장이 고조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인들의 미립국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평균치의 약 2.5배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난민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지난 2달 동안에는 러시아인만 3만 명, 우크라이나인이 1만 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는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은 지금 난민 신청으로 신청서가 바뀌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10만 명에 해당하는 우크라이나를 받아들이기로 의회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First come, first in.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들어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우크라이나 난민이 지금 미국 남부 국경으로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